그날 며느리는 시어머니 앞에서 한 장의 증서를 꺼내 들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며느리는 조용히 대답했다. 제 소개를 다시 할게요, 어머님. 뭐, 무슨 소리야? 저는 파리르 코르동 블루 제과 과정 수석 졸업생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비틀거렸다. 거짓말이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며느리가 벽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프랑스어로 된 화려한 증서들이 걸려 있었다. 세계 제과 대회 금상 트로피, 유명 호텔의 스카우트 제안서들, 7년 동안 평범한 빵집 주인으로만 알았던 며느리의 진짜 정체. 그것은 시어머니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대체 이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렇게 살아왔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화면을 2번 눌러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빵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가게 이름은 행복빵집.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이름이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죽을 하고 빵을 굽고 손님을 맞이했다. 동네 사람들에게 나는 그냥 빵집 아줌마였다. 남편 재훈 씨와 결혼한 지는 7년째였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나를 탐탁지 않게 여기셨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가게에 들어오셨다. 너 이거 언제까지 할 거니? 빵집이요? 저는 이 일이 좋은데요. 좋긴 뭐가 좋아. 이런 거 하면서 돈이나 제대로 벌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옆집 김 사장네 며느리는 대기업 다닌다더라. 그 집은 며느리 덕분에 외제차도 바꿨는데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시동생 재민 씨가 들어왔다. 형수, 빵 좀 줘요. 돈을 내겠다는 말은 없었다. 30이 넘었지만 변변한 직장도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크림빵 몇 개를 봉지에 담아 건넸다. 재민 씨는 돈도 내지 않고 그냥 나가버렸다. 야, 재민이는 돈이 없으니까 내가 좀 챙겨줘야지. 시어머니는 오히려 나를 나무라셨다. 그날 저녁 재훈 씨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내가 빵집 하는 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어머니 말씀도 일리는 있어. 남편마저 내 편이 아니었다. 며칠 후 시댁 식구들이 모두 우리 집에 왔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재민 씨까지. 오늘 할 얘기가 있어서 왔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너희 빵집 말이야. 이제 정리해. 어머니, 그게 무슨. 재훈아, 너 입 다물고 있어. 시어머니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셨다. 재민이도 이제 결혼해야 할 나이야. 내 가게 정리하고 그 보증금이랑 권리금으로 재민이 결혼 자금 만들자.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 그 가게는 제가 번 돈으로 얻은 거예요. 내가 번 돈? 그게 다 우리 재훈이 덕분 아니니? 형수, 저도 결혼하고 싶다고요. 재민 씨까지 가세했다. 여보, 나도 어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재훈 씨마저 어머니 편이었다.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내가 간신히 말했다. 한 달? 그래, 한 달 주지. 한 달 안에 정리해.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7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가게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집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10년 전 프랑스에서 가져온 것들이었다. 하얀 셰프복, 증서들, 그리고 낡은 사진. 사진 속에는 20대 초반의 내가
파리 제과학교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전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김 대표님? 저 이정은입니다. 정은 씨? 세상에 1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죄송해요.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뭔데요? 인테리어 업체 좀 소개해 주세요. 급하게 가게를 리모델링 해야 해서요. 가게 리모델링? 혹시 다시 시작하려는 거예요? 네, 이제 그만 숨어 살려고요. 사흘 후 가게는 공사에 들어갔다. 시어머니가 즉시 전화하셨다. 뭐, 공사? 무슨 공사를 해? 가게 정리하는 거 아니었어? 곧 보여드릴게요. 너 지금 날 무시하는 거지? 좋아, 두고 보자. 2주일 동안 나는 프랑스에서 가져온 레시피들을 다시 꺼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만들지 않았던 것들. 마카롱, 크루아상, 에클레어, 타르트. 손이 기억하고 있었다. 밤마다 연습했다. 실패하고 다시 만들고 조금씩 감각이 돌아왔다. 그리고 마침내 공사가 끝났다. 가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새하얀 대리석 진열장, 샹들리에, 우아한 의자들. 더 이상 동네 빵집이 아니었다. 나는 벽에 액자들을 걸었다. 르 코르동 블루 파리 본교 제과 과정 수석 졸업증서. 세계 제과 대회 금상 트로피. 유럽 유명 호텔들의 스카우트 제안서들. 그리고 새로운 간판을 달았다. 파티세리라 리미에르. 빛이라는 뜻이었다. 다음 날 나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어머님, 가게 좀 들러주세요. 뭘 보여줘? 너 설마 아직도 안 정리했어? 직접 오셔서 보세요. 1시간 후 시댁 식구들이 도착했다. 시어머니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멈춰섰다. 여기가 어디야? 나는 하얀 셰프복을 입고 서 있었다. 어서 오세요. 너, 이게 다 뭐야? 저를 소개할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갔다. 저는 파리르 코르동 블루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뭐라고? 세계 제과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고요. 거짓말이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증서 앞으로 다가갔다. 프랑스어로 된 증서를 멍하니 바라봤다. 그럼 왜 여기서 빵집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진열장 뒤편의 사진을 꺼냈다. 이분들이 저희 부모님이세요. 사진 속에는 작은 빵집 앞에 노부부와 어린 내가 있었다. 아버지는 이 동네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빵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1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저를 프랑스로 유학 보내주셨어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프랑스에서 공부하는 3년 동안 아버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제 학비를 대기 위해서요. 그런데 제가 졸업하기 직전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과로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돌아왔지만 늦었어요. 아버지는 제 얼굴 보고 이틀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빵집을 잘 지켜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파리의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 자리로 돌아와서 7년 동안 빵집을 지켜왔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님이 저를 무능력하다고 하셨죠. 빵이나 만드는 게 전부라고 하셨죠. 맞아요. 저는 빵 만드는 게 전부예요. 하지만 그게 제 자랑입니다. 제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다. 정장을 입은 50대 남성이었다. 실례합니다. 여기 이정은 셰프님 계신가요? 제가 이정은인데요. 남성은 명함을 건넸다. 저는 그랜드 호텔 총지배인 박철수입니다. 그랜드 호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서울 최고의 5성급 호텔이었다.
10년 전 파리에서 셰프님께 저희 호텔 제안을 드렸었죠. 박 지배인이 말을 이었다. 갑자기 연락이 끊기셔서 궁금했습니다. 최근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어요. 실은 오늘 제안을 드리러 왔습니다. 저희 호텔에서 새로운 디저트 부티크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셰프님께서 총괄 파티시에로 와주셨으면 합니다. 시어머니와 재민 씨의 입이 떡 벌어졌다. 연봉은 2억, 계약금은 5천만 원입니다. 박 지배인이 서류를 꺼냈다. 시어머니가 비틀거렸다. 시아버지가 황급히 부축했다. 감사합니다만 죄송합니다. 내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이 가게를 지킬 겁니다. 박 지배인은 놀란 표정이었다. 제 아버지와의 약속이에요. 박 지배인은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언제든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그가 나가자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으셨다. 얘야, 미안하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내가 너무 몰랐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이런 사연이 있는지, 정말 미안해. 재훈 씨가 다가왔다. 여보, 미안해. 나도 몰랐어. 재민 씨도 고개를 숙였다. 형수님, 죄송해요. 네 번째 반전 포인트 마이너스 16분. 그날 저녁, 우리는 가게에 함께 앉아 있었다. 나는 직접 만든 디저트를 대접했다. 시어머니가 마카롱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이야. 그때 내 전화기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정은아, 나야. 그 목소리에 나는 얼어붙었다. 엄마였다. 세상에. 엄마. 10년 만에 듣는 엄마 목소리에 눈물이 났다. 소문 들었어. 내가 다시 시작했다면서? 네, 엄마. 아빠가 지키라고 하신 곳이잖아요. 잘했어. 내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그런데 말이야. 엄마가 잠시 머뭇거렸다. 사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 나는 숨을 죽였다. 너희 빵집 그 자리 말이야. 땅 주인이 내 아버지 군대 선임이었어. 그분이 아버지한테 땅을 팔겠다고 제안했었대. 하지만 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못 샀지. 그래서 유언처럼 말씀하셨어. 언젠가 내가 돈을 모으면 그 땅을 꼭 사라고. 그래야 아무도 널 쫓아낼 수 없다고. 며칠 전에 그 땅 주인 아들한테 연락이 왔어. 땅을 정리하는데 내 아버지 친구분이었던 걸 알고 나한테 먼저 살 의향이 있냐고 물어봤대. 얼마예요? 3억이야. 나는 숨이 막혔다. 저한테는 그만한 돈이. 그때 시어머니가 끼어드셨다. 우리가 낼게. 나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님, 우리 재민이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거 있잖아. 그걸 먼저 쓰자.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형수님, 제 결혼은 나중에 해도 돼요. 재민 씨도 말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어머님,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없어? 우리 며느리 꿈 지켜주는 건데.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셨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못했어.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 재훈 씨가 내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으자. 가족이잖아. 나는 그제야 눈물을 터뜨렸다. 감사합니다. 사흘 후 우리는 함께 부동산에 갔다.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 땅은 이제 내 이름이 되었다. 아버지의 빵집이 있던 그 자리가 완전히 내 것이 되었다. 한 달이 지났다. 파티세리라 리미에르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가게를 도와주셨다. 우리 며느리가 프랑스에서 공부했대요.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셨다. 재민 씨는 가게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형수님, 저도 제과 기술 배우고 싶어요. 나는 흔쾌히 가르쳐 주었다. 재민 씨는 생각보다 재능이 있었다. 재훈 씨는 매일 퇴근 후 가게에 들렀다. 자랑스러워. 내 아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서. 반년 후 엄마가 서울로 올라오셨다. 잘했어, 정은아. 엄마는 가게를 둘러보며 눈물을 흘리셨다. 내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다. 시댁 식구들과 엄마가 함께하는 자리였다. 그때 재민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수님, 사실 저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누구야?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는 수진이요. 축하해, 재민 씨. 고맙습니다. 형수님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진짜 열심히 사는 게 뭔지 알았어요. 1년이 지났다. 파티세리라 리미에르는 서울 최고의 디저트 카페가 되었다. 그랜드 호텔의 박 지배인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손님으로. 셰프님, 제대로 선택하셨네요. 호텔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맛이에요. 여기에는 진심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옥상에 올라갔다. 하늘을 바라봤다. 아버지, 저 약속 지켰어요. 이제 아무도 이 자리를 빼앗을 수 없어요. 저도 정말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다. 아버지가 웃고 계신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반죽을 시작했다. 가게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였다. 일찍 오셨네요, 어머님. 오늘 손님 많을 것 같아서 일찍 왔지. 우리 함께 준비하자. 네, 어머님. 우리는 함께 빵을 구웠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진짜 행복은 화려한 커리어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걸.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꿈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숨기고 지켜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보여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선택을 믿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사연을 원하신다면 화면을 2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